사실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 왜 울었다고 하냐면, 사실 지금 말하는 이 순간에도 굉장히 감정이 격앙되어지는데, 한 1년 만에 이 영상 기기 들고 카메라 안에 비친 내 모습을 보니까 한 1년 동안 참 많이 늙은 것 같아. 1년 전에 이제 제주도 역사 탐방기 한 20편 기획했다고, 그거 찍어 나가겠다고 그런 영상을 올렸었는데 1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더라고. 물리적인 시간도 많이 부족했고, 사실 지난 1년 동안 힘든 일이 아주 많았어요. 끝이 난 일들도 있고, 또 다시 시작해야 될 일도 있고,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걸어야겠더라고. 그래서 요 근래 거의 한 달 동안 기회가 날 때마다 걸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로버트 M. 피어시그라고 하는 저자의 선과 모터사이클 관리술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은 일단 벽돌책이에요. 읽기가 쉽지가 않아. 굉장히 어려운 철학서라고 보면 되겠어요. 한 10여 년쯤에 사두고 조금 읽다가 어려워서 팽개쳐 두고, 올 겨울에는 진짜 각 잡고 한번 읽어봤거든요. 그 책은 미국의 한 작가가 아이를 오토바이 뒤에 태우고 미국 대륙의 어느 구간을 모터사이클 여행을 하면서, 본인 말로는 이제 야외 강연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행을 한다는 건 무언가를 향해서 가는 길이잖아요. 야외 강연이라고 하는 건 그 책 속에서 어떻게 보여지냐면, 작가가 여행을 하면서 진리 탐구의 어떤 여정을 보여주는 부분들이 야외 강연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한번 읽을 때마다 한 장 또는 두 장씩 읽은 것 같아요. 그 책은 한 24개 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읽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려운 철학서예요. 나는 그 책을 내가 100% 다 이해했다 그러면 그건 내가 거짓말이고, 그 책을 읽으면서 여러 번 울었던 것 같아. 그 책의 저자 피어시그는 한동안 정신질환을 앓았던 거예요. 왜 정신질환을 앓았나 봤더니, 일단 그 사람이 교수였어. 자신의 이제 교수법이나 학제 과정 이런 것들이 사람들한테 거부 반응을 일으켰던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에게도 환호받지 못했고, 피어시그 자신이 추구하고자 했던 그 학문 방향이 많은 사람들에게서 호응을 얻지 못하니까 좌절하는 거야. 이 좌절이 심해져서 아마 정신병을 좀 앓게 되었고, 기억을 잃는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피어시그는 아내가 있었고 두 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아이들한테는 이 아빠가 병든 사람이고 아버지로서의 도리를 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였던 거지. 아마 피어시그는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이제 크리스라는 아들하고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일단 이 책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어떤 종교적이고 정신적인 이상향, 그리고 모터사이클 관리술. 모터사이클 관리술이라고 하면 적어도 내가 타고 다니는 모터사이클 정도는 내가 스스로 고치면서 여행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그런 논리로 닫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흡사 동양적 가치관과 서양적 가치관이 충돌하는 장면이라고. 피어시그는 여행을 하면서 이 동양적 가치관, 그리고 나중에는 질이라고 하는 퀄리티, 그 질이라고 하는 관념으로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피어시그가 청년기에, 한국의 해방 이후에 미군 정시기에, 그때 잠깐 이제 한국에서 근무를 하다가 어떤 성벽을 바라보고 깨달음의 순간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선에 대한 관념들을 출발시키게 되는데, 그때부터 갖고 있었던 어떤 동양적 정신적 이상향과 본인이 태생부터 체화했었던 서구적 가치관이 과연 충돌해야 되는 것인지, 인생의 질이라는 것을 찾기 위해서 조화로워야 되는 것인지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여행을 합니다. 사실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 왜 울었다고 하냐면, 사실 지금 말하는 이 순간에도 굉장히 감정이 격앙되어지는데,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었고 스스로를 이제 얽매는 시간, 자책하는 시간이 왜 없었겠어. 그 시간 속에서
특히 견딜 수 없었던 건 아이들한테 좋은 아빠가 되지 못했다라는 자책을 아주 많이 했어요. 피어시고도 결국엔 자기 자신이 여태까지는 아픈 아빠,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아빠였을지 몰라도 사실 자기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그 사람은 학문적으로도 어떤 개인 인생사에서도 그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삶, 그리고 끊임없이 진리를 탐구하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좌절을 맛보게 되는 그런 아빠였었잖아요. 결코 최선을 다했다고는 하지만 그 순간순간이 모두에게 최선은 아니었던 거죠. 그게 나는 일표치더라고. 나도 이런저런 책을 읽는다 하고 또 종교인이었었고 비교적 올곧은 정신을 가지고 있을 땐 끊임없이 무엇이 더 옳은 인생의 길인가, 무엇이 보다 더 나은 삶인지, 그리고 또 어떤 것이 더 가까운 진리의 길인지 끊임없이 찾고 스스로 질문하고 했었지만 결국에 지금 돌아보면 그것은 저 혼자만의 노력이었지 주변 사람들을 다 만족시키는 노력이 아니었다라는 점에서 그 괴리감이 굉장히 스스로를 옥매더라고. 나는 그래서 그 성과 모터사이클 관리술이라는 책이 그런 기억으로 남아있어. 우리 인간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한 진리 탐구의 길을 걸어야 하지만 돌아보면 진리 탐구의 길도 결국엔 불완전한 인간의 삶의 기록들이었다라는 그 괴리감을, 그 간극을 줄여야 되는 게 삶인데 우리는 매 순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 불완전한 길을 계속 가야 한다는 거, 그게 좀 느껴졌고 피어시그가 이 책을 쓴 게 아마도 아이들한테 그리고 남아있을 가족들한테 결코 자신이 노력하지 않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 그것을 아마 인정받고 싶은 마음으로 어마어마한 그 지식 편력의 그 여정, 그리고 진리탐구의 여정을 그 책 속에서 보여주려 하지 않았나. 결국엔 자기 인정의 투쟁과도 같은 책이었다라고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게 참 나는 마음에 남는 거예요. 나는 이 책이 재밌게 읽었고 어렵게 읽었고 마음에 남는 책이고 인생 책이라는 점을 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그 힘든 시간들이 끝나고 여전히 안 힘들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살아야지. 부족하지만 진리탐구의 길을 걸어야지. 그것이 학문이 되었든 실제 삶이 되었든 나는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그래서 어떻게 살까 고민을 하다가 좀 걸어야겠지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걷게 된 거고, 걸으려다 보니까 동네만 걸으면 똑같을 것 같으니 제주 올레 코스를 한번 완주를 해보자라는 목표를 세워서 이 영상이 나가고 나서 한 2-3주 안에 아마 1코스를 걷는 걸 시작하게 되지 않을까 예정입니다. 아마도 그 과정은 제가 저 자신을 살리는 방법이자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해가는 과정이 될 거고, 수확이 끝났네. 이거 양파밭이었을까? 양파가 최근에 수확이 끝났는데 양파밭이었던 것 같네. 양파가 있네. 이건 파예요. 파가 아직 남아있어. 아직 수확이 안 됐어. 이 제주 대정 지역이 양파, 파, 브로콜리, 양배추 이런 작물들이 주로 생산되는 지역이에요. 제주에서 이제 일하실 분들이 없으니까 육지에서 목포, 광주 이런 데서 이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 나한테 엄마 뻘 되는 세대의 분들이 단체로 내려오더라고요. 그분들이 지금 한 달 동안 우리 집에 와서 있네. 그냥 오신 건 아니고 해마다 오시는 분들 연락이 된 거죠. 왔다 가시라고. 그래서 또 우리 예약을 또 채우기도 했네. 바닷가까지 5,000보를 걸었는데 여기서 걸어가면 한 3,000보 나올 것 같고 10,000보는 아닌데 한 8,000보 걷고 들어가네. 한번 볼까? 잘 보이는 데 가서 보자. 지금까지 6,000보 걸었네. 6,000보. 가만 보면 내가 이 아버지의 삶을 여러 가지 면에서 따라가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아버지도 사망하시기 전에 경기도 여주에다가 터를 잡고 사시게 되었는데, 그때가 내가 중학생 때였는데,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 때였는데, 그때 이제 경기도 여주, 지금은 여주시가 됐는데 그 당시 여주군이었거든요. 진짜 시골이었어. 그래서 거기서 이제 초등학교 끝무렵 중학생 내내 이 시골길을 걸어서 통학을 하고는 했는데 지금 내가 그러고 있네. 물론 아이들은 더 이상 여기 있지 않지만 혼자 남아가지고 이 시골에서 지금 이러고 살고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나와서 제주의 봄날을 만끽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 이제 양파밭인데 수확이 끝난 양파밭이에요. 보니까 제주도민들이 이 개인이
이 양파밭을 경작해서 수확한 이 농작물을 개인이 판매할 수가 없더라고요. 일단 제1차적으로 농협에, 근데 우리는 농협이라고 하면 이 도시인들 생각은 그렇게 깊지가 않아. 하나로마트만 겨우 생각하고, 아니면 이제 금융기관으로만 생각하고 마는데, 1차적으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그 지역 농산물을 관리하고 유통하는 제 1차적 책임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육지에 이 농작물 도매상들이 있어. 그 농작물 도매상들이 일명 밭대기, 그러니까 계약 재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농민들은 농협에 갖다 팔면 1차적으로 수확한 농산물을 유통하는 데에 대한 보장을 받는데, 조금 더 경제적 이익을 보자고 한다 그러면 육지의 도매상들한테 계약 재배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육지에서 사람들이 여기로 일하러 들어오는 거야. 육지 상인들한테 소속돼서 그들한테 인건비를 지급을 받고 여기 와서 밭일을 하는 거죠.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이 얘기를 왜 했냐면요, 시골에 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눈에 보이더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젠가 따로 또 기획을 해 두고 있는 이야기인데, 농작물이라고 하는 건 국가가 제1차적으로 육성해야 할 전략 산업이 되더라고요. 이 시골 생활하면서 많이 느껴. 농업은, 또는 수산업은, 축산업은 좀 다른 얘기겠다. 동물 복지나 아니면 육식 문화에 대한 비판, 이런 담론들도 함께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좀 제외하고, 수산업도 마찬가지네. 농업은 국가 지도자들이 기본적이고 미래적인 철학을 갖고 육성해야 할 전략 산업이다 라는 점을 좀 깨닫게 되면서, 그러면서 농사 짓는 분들에 대한 어떤 존경심도 생기고, 땅에 대한 가치, 농작물들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이 농작물들이 국가적으로 어떤 비전을 갖는지, 이런 점들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시골살이인 것 같아. 말이 길다. 여기 청보리밭 너무 예쁜데. 저기 이거 고프로에 담길지 모르겠어요. 저기 한라산이 뚜렷하게 보이는 걸로 봐서 오늘은 미세먼지도 없는 아주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봄날의 제주 아주 예뻐요. 아까도 잠깐 얘기하다 말았는데, 저는 이름하여서 걸어본다 제주라고 이름 붙였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다가 채널 목록을 따로 만들 거고, 유튜브에 다 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글로 풀어서 블로그에다가 적어 보려고 첫 번째 글을 쓰기도 했어요. 근데 걸어본다 제주인데, 사실 이 걸어본다라는 단어는 문학동네 하위의 출판사 브랜드 난다에서 걸어본다라는 시리즈로 기성 작가들에게 자기 자신의 주거지라든지 뭐 여행지라든지 이런 지역에 대해서 걸으면서 얻게 되는 인문학적 사유를 에세이로 풀어낸 책 시리즈가 걸어본다 시리즈예요. 제주 시리즈는 없는데, 뭐 나는 기성 작가가 아니고 데뷔한 작가도 아니니까 문학동네에서 나한테 걸어본다 제주 뭐 이석준 작가님이 써보실래요? 이렇게 할 리는 절대 없겠지만, 모르지 뭐 나한테 써보라고 할지도. 이 영상을 시인이자 난다 출판사의 대표 김민정 씨가 보신다면 또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겠어요. 김민정 대표님 또는 시인님, 저 한번 만난 적 있어요. 제주도에서 제가 사인도 받고 사진도 같이 찍고 했었잖아요.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 걸어본다 제주 뭐 써보라고 하면 써볼 텐데요. 일단 내가 이 프로젝트를 한 반 정도 좀 만들어 놔야 뭐 얘기해 볼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문장력이야 조금 부족할지라도 내가 또 진지하게 생각하고 진지하게 책을 읽고, 이런 부분들이 대표님에게 그리고 시인님에게 어필이 되지 않을까라는 일종의 예언 멘트를 한번 남겨봅니다. 꿈도 크죠? 근데 걸어본다, 이게 특허청에 등록될 만한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걸어본다 제주라는 말을 좀 써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 이런 말 없이 써버리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걸어본다 제주 컨텐츠에 대한 장명은 난다 출판사 시리즈, 걸어본다 시리즈에서 차용했음을 미리 밝혀둡니다. 제주에 대해서 이렇게 진지하게 사유하는 컨텐츠나 크리에이터가 많지 않다고 봐요. 저처럼 진지하게, 제주 본토인은 아니지만 외지인으로서, 그리고 또 제주에서 겪게 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 얻게 된 제주에 대한 사유, 그런 것들을 좀 진지하게 풀어가는 컨텐츠는 저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의 인생 동안 스스로를 진지하게 사유한 적이 없었습니다. 제주를 걸으면서 저 자신을 찾아보겠습니다.